388페이지 보시죠.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여러분, 사회심리학은 이렇게 좀 다양한 효과, 다양한 이론들이 좀 나와요. 지금까지는 약간의 좀 흐름이 있었어요. 학습심리학에서도 뭐 연합학습이 있고, 연합학습에서도 뭐 조건 형성이 이렇게 있고, 조건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사회심리학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다양한 좀 주제들이 좀 나옵니다. 자, 자기 충족적 예언. 자기 충족적 예언을 개념한 첫 번째 사람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입니다. 로버트 머튼. 네, 388페이지입니다. 머튼. 책에 보시면요. 그는 잘못된 예언이 어떤 행동을 유발시켜 결국 그 예언이 현실화된다는 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머튼의 독특한 어떤 공헌이 아니라 토마스 정리에서 이런 자기 개념을 착안한 겁니다. 토마스 정리란 뭐냐?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주관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행동 역시 그 주관성에 영향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 미국의 사회학자 토마스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자기 충족적 예언, 그래서 잘못된 예언을 스스로 충족시키는 그런 현상이 있다. 과학 철학자인 칼 포퍼는 이것을 오이디푸스 효과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오이디푸스 아시죠? 네, 결국에는 그 예언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그 예언을 직접 본인 스스로 성취시켰던 것이 바로 오이디푸스여서 오이디푸스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충족 예언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누가 여러분에게 야, 네가 뭐 해서 그렇게 되겠어? 넌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예언을 했어요. 그럼 그게 굉장히 싫잖아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사람들은 애를 쓰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입증시켜버리는. 그래서 지금 제가 상담하고 있는 친구가 이제 어머니도 굉장히 감정적이 되면은 딸을 엄청나게 비난하거든요. 니까 짓게 뭘 다, 니가 그동안, 그러니까 심지어 니가 왕따 당했던 거는 네 성격 때문이야 라고도 막 얘기할 정도로 막 퍼부어요. 그래도 이 친구 너무 화가 나는데 놀랍게도 엄마의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계속 싸워나가기보단 그래, 다 나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인생 망치게 됐어. 그래서 이 친구 지금 다시 이제 상담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극복해 나가고 있다가 얼마 전에 엄마랑 한번 싸우고 지금 다 때려치겠다고 또 엄마가 얘기한 대로 자기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그걸 하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싸워가자, 싸워보자, 아니라는 거 증명해보자. 그런데 차라리 이 친구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의 예언을 듣게 됐을 때 그 예언이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도 모르게 그 예언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 충족적 예언인데요. 그런데 자기 충족적 예언과 비슷한 개념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 피그말리온 왕은 389페이지 중간입니다. 뛰어난 조각 솜씨를 발휘해 상하로 실물 크기 아름다운 연을 만든 후 아프로디테에게 조각상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빌었고 아프로디테가 그 소원을 들어주어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죠. 이런 교육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종종 로젠탈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한 가지 실험이에요. 자, 389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연구자들은 학년초 담임교사에게 학생들의 명단을 2개를 주면서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명단, 지능검사 결과 잠재력이 뛰어난 아이들이라고 말했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보통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한테 이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지 말고 그냥 아이들을 지도할 때 선생님 참고만 하세요. 근데 사실 이 명단은 무작위로 뽑은 거였어요. 선생님도 아이들한테 똑똑한 애들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고요. 자, 내가 지금부터 똑똑한 애들 불러줄게 라고 애들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왼쪽 명단에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똑똑하다고 생각했었고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보일 거라고 기대만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실제로 이 아이들의 지능 검사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두 집단이 똑같았는데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자 실제로 선생님이 좋은 지적 능력이 있는 애들이라고 믿었던 애들의 점수가 그렇지 않은 애들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로젠탈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로젠탈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와 이런 자기 충족의 예언을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충족효 예언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의 기대에 반응하는 거다. 근데 반면에 피그말리온 효과나 로젠탈 효과는 우리가 어떤 기대를 했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를 맞춰주는 거다. 그래서 약간의 포커스가 다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크게 뭐 구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또 이와 비슷한 개념이 호손 효과가 있는데요. 호손 효과는 관찰당하는 것마다도 사람들에게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호선이 어떤 공장의 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행동을 좀 이렇게 관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제가 이렇게 근무 중에 와서 이렇게 있더라도 놀라지 말고 그냥 평소대로 일을 하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회사에 그 심리학자가 한 명 오셔서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걸 관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특별히 어떤 거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일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심리학자가 와서 관찰하기만 했는데도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좋아졌어요. 아침에 지각률도 훨씬 낮아지고요. 전체적인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찰당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여러분 TV에서 뭐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뭐 상담 좀 받아도 완전히 인생 변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당 부분 호손 효과예요. PD가 카메라 이거 쫓아다니잖아. 여러분 같으면 안 변하겠어요? 그래서 쫓아내는데 그럼 막 처음에는 분노가 나서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다 뒤엎는 사람도 화가 났으면 카메라에서 그래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사실은 TV가 반은 의도고 반은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해요. 네. 실제로 그렇게 안 변해요. 그렇게 해서 변하면 얼마나 좋게. 근데 우리의 삶을 누구도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자, 또 이와 비슷한 위약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위약 효과는 처치에 대한 기대 때문에 변화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기가 걸린 사람에게 실제 감기약을 주기도 하고 혹은 밀가루약을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밀가루약은 효과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실제 약을 먹었을 때와 밀가루약, 가짜약, 위약을 먹었을 때와 비슷하게 감기에서 호전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위약은 의학계에서 반세기 전까지만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없을 때 당신한테 아무 약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약이 새로 나온 약인데 이 약을 투여하면 당신이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위로 차원에서 그런 약을 줬을 때 놀랍게도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던 게 바로 위약 효과입니다.